박영수 특검팀이 삼성 합병 찬성 의혹, 문학의 블랙리스트, 그리고 이번에는 이 대리 처방 의혹 등과 관련해서 곳곳을 압수수색하고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차움병원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소식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압수수색이 일단 지금 막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곳은 김영재 원장, 그다음에 차움병원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김영재 원장의 집, 그다음에 김영재 의원, 그다음에 김영재 원장과 관련 있는 그 실리프팅 회사, 거기에다가 차움병원까지 지금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뭐 넓게 보면 세월호 7시간과도 관련된 수사이기도 하고 김영재 원장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프로포폴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서 그 복지부에서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프로포폴 사용 대장이 좀 위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 정도까지 있었는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그 최순실 씨 관련해서 프로포폴을 일주일에 한 번꼴로 투약을 했다라는데 그 프로포폴이 전부 최순실이 사용한 건지 아니면 바깥으로 갖고 나간 건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썼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오전에 장모를 시술하고 그리고 골프장에 갔다라고 진술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장모의 그 프로포폴 사용 내역에 보면 서명이 다릅니다, 평소하고. 그래서 그것도 위조된 게 아닌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세월호 7시간 관련된 거고요. 차움병원 관련해서는 뭐 대리 처방 의혹이 계속 나왔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이것도 역시 세월호 7시간이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뭔가 그 대리 처방된 주사가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일단 의료계 쪽을 전반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소식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특검의 움직임이 정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을 오늘 소환한다고 합니다. 10시에 소환한다고 합니다.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만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작성을 해서 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을 했는데 그 전달을 한 장본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압수수색인데 그런가 하면 차움병원도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네, 차움병원이 아주 김상만 의혹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영재 원장은 비선 의사고요. 차움병원에 있었던 김상만 원장도 전 원장이 됐는데 이 비선은 아니지만 자문의로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차움병원이 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운동을 하러 갔다 또는 뭐 시술 처방을 받으러 갔다 이런 의혹이 있고 김상만 원장은 나와서 아이메드 원장으로 갔다가 부담을 느껴서 최근에 이제 사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압수수색을 하는 대부분의 곳이 지난번 우리가 기억하는 3차 청문회에 등장했던 증인들을 등장인물로 해서 지금 수색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의혹입니다. 의료농단 의혹이 하나 있고 비선 의사 문제, 이 주치의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청와대의 외부 의사들이 마음껏 드나들었고 뭐 의무실장이라든가 주치의가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시술이 이루어졌을 의혹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7시간 의혹 이게 연결돼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차움병원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아까 김영재 원장은 160여 회에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프로포폴이 쓰인 것이 모두 다 최순실이냐. 아까 이제 백 변호사가 이야기한 의혹이 있는 거고요. 아니면 청와대로 흘러들어가는 차움병원은 또 한 가지가 누군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혈액을 체열을 해서 차움병원으로 전달했다. 그것은 이영선 행정관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혈액을 이 면역 체계를 검사했다고 하는데 주치의가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혈액이 채취돼서 외부 병원으로 가서 이 비밀리에 검사를 받았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의혹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이 오늘 압수수색과 의료계 소환을 통해서 밝혀질 것인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그 하나만 더 짚어보죠.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기존의 검찰 수사와는 다른 혐의점이 어느 정도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압수수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던 건 죄명을 사실상 특정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압수수색을 하려면 압수수색에도 그 죄명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장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 기재한 영장의 내용을 보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혹과 관련해서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검찰에서 하지 못했던 것에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예. 뇌물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사실상 뭐 국민연금과 삼성,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들 지금 하나하나씩 꿰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의료계 관련, 의료농단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특검이 애시당초 생각을 했던 이제 수사 범위, 이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하나하나 지금 밝혀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된 소식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지금 속보로 전해드렸던 네. 그 내용,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10시에 소환합니다. 자, 이전에 지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더 핵심 인물은 김기춘, 그다음에 그렇죠. 조윤선 네. 이 두 사람이거든요. 네. 그 전에 일단 먼저 소환을 하는 걸로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 그다음에 조윤선 지금 현 그 장관은 이미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예. 그 과정이 끝나면 아마 소환할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진용 장관이 폭로를 하면서 이게 급물살을 타게 된 건데 그렇죠. 2014년 7월에 본인이 퇴임하기 전에 그 문서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문서를 봤다라는 건데 여기에 또 하나 이제 확인해 볼 게 그 김영한 고 민정수석의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그 비망록. 비망록에 보면 그때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게 김기춘 실장이 무언가 그런 부분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나오는데 예. 그때 이제 조윤선 장관 그 당시에 정무석인데 거기 배석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전반으로 해서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 주체 그 맨 위가 어디인지를 지금 확인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전에 나왔던 폭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문학의 블랙리스트 내용부터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유진영 전 장관의 발언입니다. 최근에 라디오 방송과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2014년 7월 퇴임 한 달 전에 블랙리스트를 본인이 직접 봤다. 그리고 청와대가 당시 조현재 문체부 1차관을 통해서 어제 조사받았습니다. 리스트를 나에게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기춘 전 실장의 요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자, 네. 그렇다면 청문회에 나와서 그걸 좀 밝히지 그랬어요라고 질문을 하니까 내가 그 현장에 가서 김기춘 실장을 봤다면 그리고 김기춘 실장이 최순실 네. 모른다 이런 얘기 들었으면 화가 나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화가 났겠죠. 그래서 딱이나 뒤통수 때릴까 봐 안 나갔다. 청문회 안 나갔다. 야, 이게 센 얘기죠. 센 얘기를 정말 했어요. 센 얘기를 했는데 예. 어제 류진현 전 장관이 뭔가 이 청와대와 트러블이 있어서 그만둔 것까지는 다 이제 전해졌었는데 예. 그 내막이 이제 나오는 거죠. 블랙리스트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대통령과 2번 독대했다는 겁니다. 예. 2014년 1월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반대하는 문학의 인사들 다 쳐내면 나중에 한 줌도 남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장관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두세 달은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아마 김기춘 당시 실장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럼 좀 통제를 해야 되겠다 예. 하는 강한 이야기를 지시한 것 같아요. 예. 그때 얘기가 뭐냐면 고 김영한 이제 민정수석의 수첩에 보면 이 좌파 응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등장을 하는데 예. 이게 처음에는 좀 지엽적인 사안인가 했었으나 지금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모철민 주 프랑스 대사 당시에 이 교문수석이었어요. 이 소환 가능성 지금 이제 특검이 이야기를 그렇죠. 했고요. 오늘 김상률 또 전 교문수석을 전격적으로 소환을 한 건데 여기서 또 갈래칠 게 많습니다. 예. 김상률 전 교문수석은 바로 문학의 황태자로 불렸던 차은택 감독의 외삼촌이에요. 그렇죠. 천거해서 들어갔어요. 인사 전행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김상률 또 교문수석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최순실표 정책이었던 것이냐 하는 것까지 특검이 수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블랙리스트만 해도 이 위헌 소지가 있는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만 관련자 소환은 결국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예. 이렇게 관측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최순실이 두 가지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는 스포츠 K스포츠 재단, 하나는 미르 문화재단. 네. 스포츠는 이미 뭐 구속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김종 전 차관을 통해서 처리를 이루어졌고. 했다면 문화 쪽은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할 사람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문화계에서 그러니까 미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쳐냈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조윤선 현재 장관이죠. 어제 김포공항에 가서 무슨 행사를 했답니다.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혹시 작성 지시하시거나 하신 건 전혀 아니세요? 절대 없습니다. 블랙리스트 본 적도 없으세요? 네, 저는 절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PC는 왜 하드웨어 왜 삭제하셨나요? 컴퓨터 교체는 왜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장관이 교체가 돼서 비품 교체하면서 교체했는데 제가 전임 장관의 컴퓨터는 반드시 보관해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문화예술도 사실 교육문화수석의 소관인데 민정수석 그게 적혀 있습니다만은 뭐 블랙리스트니 뭐 좌파를 어떻게 해라 전 그런 얘기 한 일이 없습니다. 자, 이들이 혐의를 부인한 걸 뭐 예상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준현 장관을 통해서인지 누굴 통해서인지 특검은 이미 리스트의 실체 일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리스트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조사하겠다는 그러니까 결국 거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으로 누가 만들었는지 그러면 만든 사람을 찾아야 될 거고요. 예. 그 만든 사람 위에 맨 위에 지시한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지금 관련자로 오늘 아까 김상률 교문이석도 그렇지만 어제 이제 소환이 됐던 정관주 문체부 차관도 그렇죠. 그 당시에 정무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순실의 인사수첩에 이름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맞아요. 정관주 비서관. 그다음 지금 정관주 차관 같은 경우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조윤선 장관은 부인하고 있지만 조윤선 장관, 정관주 문체부 차관 그리고 그 위에 김기춘 실장, 김기춘 실장의 뜻이겠느냐? 그럼 그 위에 박근혜 대통령, 그럼 박근혜 대통령만의 뜻이겠느냐? 최순실 씨 여기까지 연결고리를 찾는 게 지금 특검이 하고 있는 일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특검이 바라보는 관점은 미르재단 있죠. 예. K스포츠재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포츠 관련 국정농단이라면 예. 미르재단은 문화계 관련 국정농단을 위해서 설립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미르재단을 만든 게 이 문화계 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소위 청소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문화계를 장악하려는 그런 류의 재단이 아닌가라고 지금 굉장히 많이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 녹과도 대조 작업을 하면 이미 네. 곳곳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온다는 거고요. 예. 이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증언, 진술들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영화 변호인을 보고 이런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혀를 쯧쯧 찼다는 거고요. 예. 그것이 바로 이제 CJ에 CJ, 대한 압박으로 이미경 들어가서 부회장. 이미경 부회장을 조원동 당시 경제수석이 물러나게 하라. 예. 이건 다 밝혀진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퍼즐의 조각들인데 맞춰 들어갔을 때 결국은 김기춘 전 실장은 정부에 대한 반대 세력을 압박하려고 하는 본인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었던 단초가 되고요. 반대의 최순실은 서로 지금 모르는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하지만 의지가 통했던 게 이런 식으로 문화계를 청소하면 차은택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계를 장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겠구나 하는 것들이 양쪽의 의지가 맞아떨어지는 대목이 블랙리스트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특검이 연결고리를 밝혀만 낸다면 예. 이게 굉장히 큰 사안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유준영 전 장관의 폭탄 발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세월호 문제가 터지자 관피아 척결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해경도 해체를 했습니다. 그렇죠. 해경을 해체를 하니까 일단 유 장관이 이거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봐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럼 일일이 다 들어봅니까? 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관피아 안 하겠다고 한 그 다음 날입니다. 잔이윤 씨를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로 임명하라는 낙하산 인사 지시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바로 다음 날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 잔이윤 상임감사 임명 낙하산 지시를 했고 그러자 이제 유진영 전 장관이 상임감사 말고 네. 좀 뭐 다른 자리는 어떻겠습니까?라고 했는데 결국 본인이 나간 뒤에 그 자리로 한 달 왔다. 만에 네.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그 네. 당시에 잔이윤 씨가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됐을 때 이분이 도대체 관광과 무슨 일이 있지? 무슨 관련이 있길래 예. 그 상임감사가 됐지 해서 그 당시에 그 인사청문 과정에서 서른 의원이 맞아요. 굉장히 좀 나이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노인표와 발언을 좀 비하됐었던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다 굉장히 의아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의아했던 게 이제 지금 실체가 나오는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잔이윤 씨가 그 상임감사로 가는 거는 좀 너무 과하니까 좀 다른 자리로 가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기춘 시장이 말 그대로 그냥 꽂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또 시점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관피아 척결을 약속하고 더 이상은 이제 이런 관피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막겠다라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런 게 의지가 정부에는 없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일이기 때문에 또 이번 정부에 굉장히 국민을 실망시켰던 일 중에 하나라고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예, 요것도 유준영 전 장관의 폭로가 나온 만큼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